오늘부터 새로운 작품으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읽어드릴 작품은 박재항 지음의 인생 처세술로 감정정리, 마음정리라는 부제로 소개를 합니다. 또 인생 이게 이제 자 본문에 들어가기 앞서 오늘은 서문과 저자 프로필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어느 작품 소개와 마찬가지로 저자의 프로필이 상당히 간단하네요. 현재 한국마음정리연구소 대표이자 감정정리연구소 대표를 맡고 있으며 그 외의 저서로는 각인 인생 처세술 2가 있네요. 이게 시리즈로 집필을 한 것 같네요. 이번에 소개해드린 작품은 인생 처세술 1이 되겠네요. 원이 되겠습니다. 원이 되겠네요. 머리말. 우리들 대부분이 인생을 아무 생각 없이 양심껏 살아간다고 해도 맡은 일을 열심히 그리고 묵묵히 한다고 해도 그 결과가 항상 좋지만은 않은 것이 세상이다. 이 영상 화면을 고정시키고자 이 위치를 이전에 소개한 영상으로처럼 고정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은 현재의 문제에 대해서 무엇이 어디서부터 어떻게 잘못된 건지도 모른 채 답답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지는 않은가? 더군다나 계속 일이 점점 꼬이고 복잡해지기만 한다면 바로 그 악순환의 고리를 끊을 수 있는 열쇠를 반드시 찾아내야 한다. 현실 속에서 살아간다면 아무리 바른 말과 행동을 한다고 주변 사람들에게 언제나 환영받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이 책은 남녀노소 누구나 쉽게 읽으며 받아들일 수 있고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는 현실 속 삶의 노하우들로 이야기를 풀어나갔다. 이것을 인생을 살아가는 기준으로 삼아서 자신들이 그동안에 가졌던 잘못된 고정관념을 바꿔라. 만일 그렇게 하면 당신도 성공한 인생을 살 수 있다. 반드시 성공하고 싶다. 이런 추상적인 바람은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똑같이 가지고 있는 희망사항이다. 하지만 인생에서 성공하고 싶다면 이런 바람만 가지고는 결코 성공할 수 없다. 이미 성공한 사람들의 인생 처세술을 익혀야 한다. 어떤 사람들은 성공 또는 출세를 하여 다른 사람들의 부러움을 한몸에 받으면서 살고, 어떤 사람은 아무리 노력을 해도 성공이나 출세라는 것과는 영 관계가 없는 듯해 보인다.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날까? 고생은 똑같이 하는데 어떤 사람은 성공하고 왜 어떤 사람은 실패를 하는가? 그 이유는 바로 당신의 인생 처세술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성공한 사람들의 인생 처세술을 들여다보면 남다른 무언가를 가지고 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그 남다른 무엇인가를 보통 사람들은 도저히 할 수 없는 것들이 결코 아니라는 것이다. 누구나 이 책 인생 처세술을 읽으면 그리고 실천하면 그러한 인생을 살 수 있다. 주의할 것은 인생 처세술은 처음부터 끝까지 한 번 읽고 마는 책이 아니라는 것이다. 언제나 항상 가까이에 두고 살아가면서 그때그때 부딪히는 모든 문제들이 있을 때마다 그와 연관된 제목을 목차에서 찾아서 몇 페이지씩 읽어도 여러분이 인생을 살아가는 데에 지혜로운 길을 안내해 줄 것이다. 목차는 그냥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목차는 그냥 생략하겠습니다. 제1장 웃음으로 운명까지 싹 바꾸는 방법. 웃음으로 상대를 공략할 수 있다는 것을 아는가? 웃음으로 이성에게 더 인기를 얻을 수 있다. 웃음의 힘을 알고 내 주변을 바꾸어 보자. 웃음은 상대방의 경계심을 허물어 버린다. 웃음은 배려이다. 상대방을 향해 웃고 있다는 것은 다음과 같은 뜻이다. 나한테 와도 됩니다. 저는 당신에게 아무런 해를 끼치지 않아요. 개도 자신의 반가움을 표현할 때 꼬리를 살랑살랑 흔들면서 웃는 표정을 짓는다. 나한테 오세요. 저는 당신을 물지 않아요. 당신이 저한테 오는 것을 환영합니다. 이처럼 웃음은 마음의 장벽을 허무는 힘이 있다. 주변에 친구가 없거나 외로울 때 먼저 웃음으로 상대방의 경계를 허물어보자. 웃음은 상대방을 인정하는 표현이다. 하하하, 호호호. 내가 웃는데 왜 웃기는 사람이 기분이 좋을까? 왜 농담을 하고 유머가 좋은 사람이 인기가 좋을까? 사람들은 가까이 하기 싫은 사람에게 웃음을 보이지는 않는다. 그러니 웃어준다는 것은 이런 뜻이 잠겨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당신에게는 경계를 하지 않아요. 당신은 재미있고 당신의 이야기를 귀 기울여서 듣고 있습니다. 당신은 충분히 그럴 가치가 있으니까요. 입꼬리가 올라가면 좋은 일이 생긴다. 관상학 책을 보면 입꼬리가 살짝 올라가면 좋은 일이 생긴다고 한다. 연예인들도 웃고 있는 스타일이 더 인기가 좋다. 웃으면 보기에도 좋지 않은가? 거울 보고 20일만 연습하면 입술 세포가 기억을 한다고 한다. 입꼬리가 올라가 있으면 이런 의미라고 볼 수 있다. 당신을 인정합니다. 당신을 경계하지 않아요. 당신은 함께 해도 좋은 사람 같아요. 이렇게 인정을 해주는 것은 나쁘지 않은
의미이고 경계를 하지 않고 반긴다는 뜻도 있다. 그렇게 되면 보고 있는 사람도 괜히 기분이 좋다. 당신을 보고 있으면 왠지 기분이 좋아집니다. 라는 뜻도 포함되어 있다. 그러면 상대방이 당신을 대하는 것이 호의적으로 된다. 외국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의 표정을 볼 때마다 이렇게 하나같이 말을 한다고 합니다. 한국 사람들은 대부분 화난 얼굴이라고 말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우리의 역사적인 사례에서도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유난히 민족적인 순환과 핍박의 연속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DNA가 대를 이어서까지 표정을 굳다고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반대로 유대인들은 한결같이 웃는 표정이라고 합니다. 어째서 민족적인 순환이 역사가 길고 깊다는데 공통된 역사이지만 왜 이렇게 유대민족과 한민족이 대조적일까 하는 물음이 있을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합니다. 유대인들이 받은 순환이 우리 민족이 받는 순환이 유대 민족들이 받는 우리 민족이 받는 순환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던가 유대인들의 순환사가 거짓이라든가 둘 중에 하나라는 것이죠. 어찌되었든 특정인들의 표정이나 인상을 보면서 그 나라 국민들의 이미지를 부각시키기도 합니다. 얼마 전에는 이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지나가던 중에 맞은편 한 집 안에서 사람들이 웃고 있는 웃음소리가 들리다 격분하면서 그 집으로 쳐들어가서 그 일가족들을 몰살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피해자의 집은 단칸방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밖에서까지 가족들의 웃음소리가 들렸던 거죠. 그런데 여기서 주목해 보아야 할 점은 그 가해자가 변명이 했던 말이 나는 불행한데 행복하게 웃는 게 우화가 치밀어서 그랬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다른 한편으로 이렇게 생각했으면 어떨까 하는 마음이기도 합니다. 어떻게 단칸방에 살면서 뭐가 저렇게 좋아서 웃을 수가 있을까 해서 그 사람이 감동을 받은 것이 아니라 그 생각이 삐딱했던 거죠. 결국 그래서 결국 그 사람은 지금은 여전히 복역 중인지 살인죄니까요. 만약에 출소한다 하더라도 그는 살인자라는 꼬리표를 평생 달고 다니게 될 것입니다.
될 것입니다.